하산 중 익숙해진다는 것은 무섭기도 하고 힘겨운 일이야. 우리는 살면서 처음에는 그것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어떤 것에 직면하게 돼 있지. 쉽게 말해서 부딪히게 돼 있단 말이야. 그것이 설령 내가 원치 않아서 싫어하는 거든 내가 정말 원해서 좋아하는 거든 부딪히게 돼 있지. 모든 사람과의 관계, 심지어는 모든 생명체와의 관계, 적어도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적어도 사람이라면 같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의 관계, 이건 첫 번째일 거고, 조금 더 나아가서 동물과의 관계, 집에서 기르는 개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병아리가 될 수도 있고, 이구아나를 기른다면 이구아나가 도마뱀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내가 살면서 그런 살아있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물건에도 그렇지. 어떤 물건에도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다가 익숙해지는 것들도 있고, 어떤 건 굉장히 내가 내키면서도 내가 선호하면서도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고,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접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싫어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익숙해지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익숙해지지. 근데 문제는 이 익숙해짐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무섭다는 얘기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내가 오늘 우연히 이렇게 야생에서 구한 지팡이, 나무에 불과하지만 지금 몇 시간째 이것들과 함께 오면서 익숙해졌단 말이지. 나무가 다 동일한 게 아니거든. 이렇게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나무에 제각각 특성이 있어. 굽어짐도 틀리고 항상 반듯한 것도 아니고, 적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끝에가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삐뚤어져 있거나 등등. 거미줄이 많네. 그냥 길을 걷는데도. 아무튼 몇 시간 동안 이것들과 산행을 하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정이 들어버렸어. 그래서 과거에는 한동안 이런 나뭇가지들을 산속에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버리질 못해가지고 집에까지 가져갔거든. 사실 집에 가져가서 무슨 쓸 일이 있을까. 그리고 다시 그걸 다음에 산행할 때 다시 쓰기도 한 적도 있고, 또 때로는 그냥 귀찮아서 그냥 갔다가 또 산에서 즉흥적으로 구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정이 들어서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 집 안에 지팡이로 썼던 나뭇가지들이 쌓이기 시작하더라고. 그 나뭇가지를 쓸 일이 있다고. 중요한 것도 아닌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냥 내가 냉정하게 봐도 중요한 건 아닌데, 몇 시간 동안 산행을 하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정이 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한동안 그랬다는 거. 그래서 대전집에 한쪽 구석에 그동안 산행하면서 같이 한 지팡이로 썼던 나뭇가지들이 수북하게 쌓여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지.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이 참으로 무섭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의식적으로 가져오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 그래서 산행을 마치고 나면
다시 산에서 세상 밖으로 나갈 때 나만이 아는 곳에 사람들 눈에 잘 안 띄게 다음에 올 때 다시 쓰려고 잘 감춰뒀지. 그러다가 다음 산행할 때 다시 쓰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 산을 잘 안 또 다시 가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음 누군가 나처럼 산을 탈 때 도움이 되라고 그다음부터는 보이는 곳에 놔두고 왔어. 지금은 그렇게 보이는 곳에 놔두는 편인데, 그렇게 익숙해진 것을 버리는 마음이라고 할까. 아무튼 익숙해진다는 것은 쉽게 내칠 수 없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무서운 거예요. 하물며 이런 나뭇가지조차 익숙해져서 정이 들어버리는데 사람은 더더욱 힘들지. 특히나 피를 나눈 혈연의 관계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고,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부부의 연을 맺은 부부의 관계도 더더욱 그럴 것이고, 피를 나누지 않고 뭐 딱히 법적으로 어떤 걸 나누진 않았지만 친분을 쌓았던 친구와도 익숙해져서 정이 들어버리면 그냥 놓기가 힘든 거지. 사람 관계는 누구나 다 그렇듯이 그렇게 놓기가 힘들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사소한 나뭇가지조차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니 나는 이게 좀 심한 편이거든. 다람쥐? 다람쥐니? 그래서 한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왜 학교 앞에 어린애들 유혹하려고 노란 병아리 파는 어른들이 있어. 우리 때는 한 마리 50원이었나 10원이었나. 아무튼 그렇게 팔았었는데 그 애들 푼돈, 사실 그 병아리 갖다 키우면 금방 죽는다고. 일주일도 안 돼서. 근데 그냥 귀여우니까 애들이 그 푼돈을 애들 코 올리게 돈을 그런 한 어른들이 있어. 우리 아이들도 병아리를 보고는 귀여우니까 노란 병아리를 각각 한 마리씩 사왔더라고. 이거 내가 여러 번 좀 말했던 것 같은데, 나의 아내는 주로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병아리를 키우는 건 애들이 아니라 애 엄마가 병아리를 키우게 되지. 어쨌든 생명이니까 키워야 될 거 아니야. 먹이고 보살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애들은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병아리가 귀여우니까 또 병아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기등 약간 잘 걷지 못하는 걸음으로 뭐라 그래, 거위처럼 갸우뚱 하면서 뒤뚱, 뭐라 그래, 그 의성어가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게 귀여우니까 또 그렇게 한동안 병아리를 보고 즐거워하지. 그러고는 정상적이라면 그 병아리가 일주일, 길어봐야 2주 내에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야 정상이거든. 물론 그렇게 죽으면은 애들이 조금 서운하긴 하겠지만 그냥 서운한 정도로 이제 그친다고. 그게 하나의 또 과정이지. 아픔을, 이별. 근데 나의 아내는 한번 그런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면 그게 강아지든 병아리든 뭐든 어찌나 잘 키워내는지 1년 2년이 돼도 죽지 않고 진짜 나중에는 장닭이 돼서 온 집안에 닭털과 그냥 닭똥 냄새로 진동할 정도로 그 2마리가 아주 그냥 여기저기 온 방안을 쪼고 막
진짜 똥을 싸놓고. 근데 나는 그냥 무심한 듯 보고 있었지만 개들에게 익숙해져 버린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몇 년쯤 지났자 한 마리가 좀 평소가 다르더라고. 순간적으로 느꼈지. 얘 오늘을 못 넘기겠구나. 차마 나는 걔를 혼자 내버려두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밤새도록 이상한 행동을 보고 있는 걔를 계속 지켜봤어. 그랬더니 어느 순간 애들도 잠든 시간쯤 늦은 밤에 이제 아예 움직이지 않고 꾸벅꾸벅 졸더라고. 쪼그려 앉았어. 그러더니 결국 그렇게 꾸벅꾸벅 하더니 마침내 힘이 빠진 듯, 온몸에서 힘이 빠진 듯 그냥 그렇게 쓰러져 버리더라고. 그리고 금세 열기가 있던 몸이 갑자기 식어버리더니 금세 딱딱하게 굳어버리더라고. 내가 그 감축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어. 아니, 우리 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 내 곁을 떠나갔어. 정이 들어버렸는데, 익숙해져 버렸는데 그렇게 떠나가 버렸어. 사실 나는 그걸 미리 예상했기 때문에 지켜본 거였는데 그 익숙한 것을 떠나보내는 게 나는 여전히 어려웠던 거야.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걔를 지켜봤던 거지. 마음속으로는 내가 살려낼 수만 있다면 살려내고 싶었지만 갑작스런 병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다 생명이 다해서 늙어서 그러는 것을, 제 명대로 다 살다가 가는 것을 내가 뭐 어찌 하겠는가. 만약에 그냥 무슨 병이 들어서 그랬다면 내가 열심히 간호해서 살려보기라도 하겠건만. 그렇게 두 마리를 다 떠나보냈다. 애들은 솔직히 그 장면을 보지도 못했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그냥 움직이지 않으니까 별로 뭐 별다른 감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 나는 그게 아닌데. 그리고 그 전날부터 행동이 좀 이상하고 시름시름 알아서 나는 좀처럼 마음이 쓰여가지고 밤새 지켜봤는데 애들은 그냥 평소하고 똑같더라고. 나는 애들 탓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나 개인적으로는 익숙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걸 떠나보내는 게 어렵고 힘들고 무섭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산행을 하면서 익숙해진 이 나뭇가지와 정을 떼는 것도 여전히 어렵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난 특히 더 그렇더라. 그래서 나는 늘 연습을 한다. 내가 나의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연습을 하는 거지. 산행을 하고서 이 정들은 나뭇가지와 이별을 하는 연습. 그리고 앞으로 아직 다행히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 계시지만 언젠가는 부모님과 이별을 하는 것도,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족들과 이별을 하는 것도, 모든 익숙해진 것들로부터, 정든 걸로부터 이별을 하는 것에 익숙해지려고 연습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
아니야, 사람들은 말을 안 할 뿐이지 어쩌면 힘겨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좀 유난한가? 유난스러운 건가? 그래서 그 죽은 병아리, 아니지 닭이지, 늙은 닭을 어떻게 했냐고? 사실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내가 정말 마음속 깊이 아픔을 안고 아내에게 물었지.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인터넷 검색해 보더니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아니 검은 봉지에 싸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솔직히 그러고 싶지는 않았거든. 아니, 쓰레기 취급을 한단 말이야. 이 그렇게 정드는 애를. 차마 그럴 수 없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했지. 그리고 곧이어 며칠 후에 나머지 한 마리 녀석도 그렇게 똑같이 떠나갔어. 난 차마 첫 번째 애처럼 그렇게 보낼 수가 없었어. 내가 직접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린 건 아니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일단 보기가 그러니까 검은 봉지에 싸놓더라도 쓰레기 봉투에 버리지 마라. 내가 지금은 시간이 안 되니까 이번 주말에, 며칠 후에 주말에 내가 처리할 테니까 그냥 그렇게 좀 집에 놔둬라. 그런 주말이 왔을 때 어차피 바람도 쐴 겸 아내와 애들 데리고 차를 끌고 내가 어릴 때 살던 고향에 가서 따뜻한 양지바른 언덕에 묻어줬어. 한 번 너무나 그 녀석 생각이 나서 그 묘소에 찾아간 적도 있는데 내가 굉장히 우울하고 그 누구한테도 이루받지 못할 때 여전히 아직도 완벽하게 이별을 하질 못했네. 지금 말하면서 나를 지켜보니까. 사소한 나뭇가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병아리와 이별도 이렇게 힘겨워하고 아직도 떠내보내지 못해서 가슴 한켠에 아픔이 있는데, 하물며 사람은 오죽하겠는가. 그래서 사람한테 더 정을 안 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아니,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병아리한테도 정을 안 주려고 굉장히 무신경했었는데 한 번도 기여해 본 적도 없고. 근데 내 눈에 이렇게 보이고 하니 그것들이 어느새 내 눈에 쏙 들어와서 삶의 한 부분이 돼버려가지고 어느 날 걔들이 사라지니까 걔들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주말마다 깃털 청소하고 똥 치우고 닦고 그렇게 주말마다 난리를 쳤었는데, 그리고 가끔씩 부리로 막 쏘아가지고 내 옆에 와서 나를 쪼그기도 하고, 그러는 모든 것들이 다 기억에서 지워지질 않고 마치 아직도 그러고 있는 양 한동안은 내 옆에 와서 그 녀석들이 내 바지를 부리로 쫓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도
계속 빠지고 그렇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 왜 어려운 거야. 익숙해진다는 건 어려운 거야. 나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이거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상당히 극과 극을 치닫는 사람이 끝까지 간다는 얘기지. 적당이라는 게 없어. 뭘 하기 시작하면 끝을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이런 나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관심을 잘 두지 않는다. 관심을 두고 싶어도 강력하게 나를 통제한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되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래서 통제할 필요가 있어. 안 그랬다가 내 삶이 온통 엉망이 될 테니까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거기다 다른 것까지 끼어들 자리가 없어. 내 능력이 한계지. 나는 내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얼마나 내 고민이 많았는데 그림도 그리고 싶고 음악도 하고 싶고 글도 쓰고 싶은데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은 24시간에 불과하고 그러면서도 세상 살이를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이 하고 싶은 것들도 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시간이 부족해서 적어도 한 가지는 내려놔야 두 가지를 겨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를 뭐를 그러면 내려놓느냐. 도저히 그 나머지 한 가지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거의 6개월 가까이 고민하고 고통 속에 빠져 있다가 도저히 그 셋 중에 단 한 가지도 내려놓을 수 없어서 내가 택한 방법은 좋다. 주어진 24시간 시간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그러면 잠을 포기하겠다. 남들 잠자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내려놓으려고 했던 그걸 하겠다. 그래서 그 후로 몇 년 동안은 일주일 내내 잠을 자지 않았다. 포기하려고 했던 그것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행복했어. 포기하지 않아도 됐으니까. 물론 한창 때니까 그게 가능했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일주일 내내 한숨도 안 자고 남들 잠자는 뭐 적어도 8시간 정도는 내가 포기하려고 했던 것에 열정을 쏟았지. 그리고 딱 일주일에 딱 하루만 잠을 잤어. 일요일 온종일 잠을 잤지. 그 시간에만 잠을 자는 거야. 어차피 일요일은 다들 쉬는 날이고 그 나머지 또 일주일 동안 한숨 안 자고. 그래서 이런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외에는 그 다른 곳에 눈길 한번 주지 않았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젊은 시절이니까 특히나 많았지만 나는 글을 많은 여유가 없었어. 그거보다 간절한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싶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는 눈에도 들어오지도 않았지. 설령 들어왔다 한들 내가 사랑하는 이 세 가지에 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었어. 그리고 이것은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가고자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좀 있긴 하지만 최대한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유일하게 내가 하는 것이라고는 체력 관리를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산행, 그 외에 뭐 낚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뭐 골프도 있을 수 있고, 뭐 또 뭐가 있냐, 뭐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런 거엔 전혀 지금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있어. 그러는 게 맞고. 왜 아까도 올 때 이렇게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게 있었나? 내가 지금 이 길이 맞는 건가? 아무튼 지금 여기에 주제는 익숙해지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힘들고 무서운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까 이전 영상에 어디까지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난 얘기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핸드폰이 꺼져 있더라고. 이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0%가 돼버려서 그냥 핸드폰이 꺼진 거야. 아까 통과했는데 거미줄이 크세. 그래서 뭔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 담아줬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 가져온 여분의 그 충전기로 충전 배터리로 충전하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잘 찍히고 있는 거지? 잘 찍고 있지. 몇 분 지났나? 27분. 조금만 더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쉬었다가 가야 되겠다. 이 상태로라면 한 8시쯤 바이크 있는 데까지 도착할 것 같고 9시에서 10시 사이에 숙소에 도착하고, 일단 이 옷은 빨지 말까? 어차피 바로 내일 하루 지나면 또 산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산행을 하고 빨아버릴까? 그래야 되겠다. 귀찮은데 이걸 그대로 다시 내일 모레 입고 와서 산행을 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는 목표한 그 정상을 향해서 지금 길을 개척하고 있는 그 길을 계속 이어서 또 개척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이쪽 와서 저기 한 번 더 가고 싶긴 한데 길이 궁금해서 그럼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 내가 원래대로라면 벌써 하산을 해서 숙소에 출발하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오늘 좀 여유를 갖고 느긋하게 산행이 아니죠. 오늘은 좋은 길로 등산을 하고 있어. 그래서 뭐 딱히 위험한 것도 없기 때문에 살짝 어두워져도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천천히 여유있게 걸으면서, 오늘 좀 말이 많네. 여기도 되게 좋다. 그냥 생각하면서 혼잣말 하기에. 그래서 가끔 혼잣말 하고 싶을 때는 여기 이 길을 자주 걸어야 되겠네. 지난번에 갔던 금산사 그쪽 길도 괜찮긴 한데 거기는 가끔씩 사람을 마주쳐서 좀 그렇더라고.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 여기는 거의 사람 마주칠 없을 것 같은데 생각하는데 전혀 방해가 안 되는 거네. 한 번도 사람 마주치지 않았고 보니까 그럴 일도 없을 것 같아. 많이 걷는 길도 아니고 보니까 거미줄도 있고, 내가 살짝 길도 조금 다듬었고 가끔씩 뭐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확률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냥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하기엔 딱 좋은 산책길이야. 아무튼 이번 영상 요지는 익숙한 것에 대하여 저기 누군가가 지금 돌을 타고 있었는데 열심히도 써놨네.
아까도 저런 게 있었나? 아까 내 얘기에 집중하느라고 주변을 잘 둘러보지 못했네. 분명히 아까 왔던 길인데 전혀 기억이 없네. 저런 돌탑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야. 세상을 보고 있긴 한데 전혀 세상을 보고 있지 않는 거야. 똑같은 세상을 봐도 똑같은 세상이 아닌 거야. 열심히도 썼네. 이게 여러 사람이 계속 쌓고 쌓아서 쌓았을까? 한 사람이 계속 쌓았을까? 이거 조금만 건드면 다 쓰러지겠는데. 이런 돌은 다 어디서 나서. 저게 언제적부터 누가 쌓기 시작해서 저렇게 쌓인 건지 모르겠지만 익숙해진 것에 대하여 익숙해진다는 건 지금 내가 어떤 사물, 관계,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약간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내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익숙해진다는 건 상당히 경계할 일이고 무서운 일이지.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어떤 안다는 것, 알므로부터 익숙함, 어떤 철학적인 익숙함, 진실이라는 것에 대한 익숙함, 진리에 대한 익숙함. 이 익숙함이 계속 반복해서 어느 순간 익숙해진다는 것이 마치 불변의 진리처럼 그렇게 은연중에 받아들인다. 이게 꼭 그런 어떤 철학적인 거나 신앙적인 거나 뭐 이런 걸 떠나서도 모든 것에 있어서 익숙함이라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지. 내가 일적으로는 프로그램 서버 관리 및 프로그램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규칙적인 어떤 법칙, 그러나 이것들이 시대가 발전해서 조금씩 더 개선되고 업데이트가 되면서 발전돼 가고 있는데 과거의 기준에 얽매여서 익숙해지는 것도 이 개발자가 경계해야 할 일이긴 하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거예요.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무섭고 경계해야 할 일이다. 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익숙함으로 사람을 통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네. 뭐 이쪽으로 내가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걸 뭐라고 하지? 누군가가 누군가를 심리적으로 조정하는 걸 뭐라고 하지?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게 어떻게 보면 요 근래 현대에 들어서 생긴 단어 아닌가? 과거엔 그런 단어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단어는 없었어도 그런 심리적 요인을 통해서 상대방을 지배하는 그런 경향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지.
가장 가까운 예로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신자들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 이게 그래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이용하다는 단어를 써서 좀 그렇긴 한데, 모든 종교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집단을 형성하기가 어렵고, 진리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제할 수가 없어. 그러니 익숙함이라는 무기로 어떤 결속력, 이걸 만들어내는 게 관건이거든.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지, 익숙함이라는 거. 그래서 하물며 그런 것도 있잖아. 남편한테 매일 맞고 사는 아내가 있어. 근데 어느 순간 이것에 익숙해져 버린 거야. 어떤 설명하기는 힘들고 표현하기도 힘들지만 오히려 자신은 부정할 수도 있는데, 맞아야만, 하루에 한 번은 꼭 맞아야만 일종의 쾌감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그걸 사랑으로 착각하는, 사랑처럼 느끼는 거예요. 물론 그 폭력이 굉장히 심각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본인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의 그 정도의 그 정도의 충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참 묘한 일이지. 그러니까 인간의 이 깊은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뭔가는 일종의 구속이라고 할까? 통제,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고, 그런 구속과 통제 안에서 엄청나게 희열과 자유를 오히려 느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그걸 잘 알 텐데, 군대라는 집단 속에서 내 마음대로 어떤 통제하에 있는 거잖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지. 그런데 가끔 그 며칠짜리 휴가를 나오면, 그 휴가 가기 전에도 설레이고, 그리고 내가 이 국방부 시계로부터 탈피할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희망을 품고, 단 몇 시간에도 자유가 주어지면 그렇게 그게 정말 축복스럽고 더할 나위 없고 뭐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 근데 또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제 국방부 시계 아닌 민간인 시계로 생활하고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싹 잊어버리고, 그냥 시간인가 보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네. 그렇게 국방부 시계는 시간이 안 흘러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통제 아래 있을 때, 그런 집단 체제 속에 있을 때,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해방감과 자유, 또 그런 희열, 쾌감이 인간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하게 조종을 하게 되면 하나의 집단적, 이거를 군중의 애국 작가가 쓴 군중에 관한 여러 저서들도 내가 좀 탐독을 했는데, 아무튼 이런 군중 심리라고 할까?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직도 연구 중이고 계속해서 생각 중인데,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이런 군중의 심리를 잘 활용해서 집단적 어떤 그런 형태로 힘을 이끌어낼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인류가 판단을 내릴 때 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선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가든 이 통제가 필요로 하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익숙함을 통한 통제까지 이야기가 전개됐네. 결국 알게 모르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익숙함을 통한 통제를 받거나 통제를 하고 있다. 본인들이 서로 거기서 특별한 아픔이 없거나 불만이 없다면 꼭 이런 것들이 나쁜 거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것들은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굳이 안 해도 삶 저변에 아주 자연스럽고 은밀히 침투해 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자, 여기서 영상도 딱 적당한 시간이고,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야지. 뭐 얘기를 결론을 뭐 지을 건 없지만, 결론을 짓자면은 익숙함이라는 것 자체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 이 익숙함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생각하고 정리할 것들이 꽤 있네.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이 영상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아직도 풀리지 않은 그 익숙함에 대해서 좀 더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그 시초로서 그냥 영상을 촬영하고 그 고찰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서만 오늘 영상 일기를 이쯤에서 마치고, 좀 쉬었다가 다음 마지막 하산 영상을 촬영하면서 다음 주제는 또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즉흥적이니까 뭐 아무 말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쉬었다 간다.